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2030 월드엑스포 등 부산의 주요 현안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가덕 신공항 건설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계에서도 여야를 떠나 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간에는 동남권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신공항 추진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진용우 부산시 공항기획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가덕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의 변곡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20여 년 동안 정계, 학계, 상공계, 시민단체 등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350만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2002년 중국 민항기 사고로 큰 아픔을 겪은 우리 부산은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두 번의 정부 용역을 거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무총리실 검증으로 김해 신공항 백지화라는 큰 결실을 얻었고 또 금년 3월에는 국회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힘을 함께 모아주셔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서야 관문공항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셨듯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이끌어내기까지의 부울경과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산의 시민들과 상공계에서도 힘을 보탰는데요. 어떤 활동들을 했습니까? 예,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을 위해 많은 분들이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시의회 신상혜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또한 그 시민단체 원로이신 박인호 조정희 대표님,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일호 대표님, 그리고 지역의 직능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의 장인하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서희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님, 그리고 2011년도 용역 당시에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주셨던 신정택 회장님, 그리고 16년도에 조성재 전 상회장 중심으로 서명과 남포동에서 대규모 시민 집회를 지도해 주셨고 때로는 삭발까지 하시면서 350만 부산 시민의 결집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경남과 울산 상공회의소에서도 관문공항 건설 촉구문과 호소문 등을 여러 차례 발표해 주셨고 부울경 시민단체에서도 총리실 검증 촉구 그리고 국토대장정 등 지역의 신공항 건설 열망을 중앙에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부울경 800만 부울경의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에 모여서 맺은 결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동남권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이었지만 수도권에서는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반대가 거셌었는데요.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었는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예,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세계적인 공항이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이 항공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항공산업 집중이 지역의 관문공항 건설을 반대해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제2의 관문공항 건설이 요구되고 있고 우리나라 국력도 이제 그만큼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면에서 수도권에서 가덕 신공항에 대한 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언론 보도랄까 이런 그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중앙 언론에 대해 정정 보도 요청, 사실관계 해명 등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손쉽게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 가덕 신공항 오해와 진실이라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가덕 신공항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추진 과정에서의 많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은 내년 상반기에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이제 끝이 납니다. 부산시 신공항 추진본부에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준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가덕 신공항 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로 국토부에서는 장래 수요, 그다음에 시설 규모, 사업비 등을 검토하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5월에 착수하였고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항공 전문가로 구성된 가덕도 신공항 기술위원회를 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으며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 자문위원회에도 부산시 추천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참여를 하셔서 지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시민이 바라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관문공항을 건설하기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모습인데요. 많은 분들이 염원이 담긴 이 특별법에 예비 타당성 면제 조항이 들어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타 면제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예, 그 통상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을 할 때 예산을 한 5억 정도 편성을 해서 예.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저희 국토부 사전 타당성 용역은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 예타에 준하는 조사 영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 분과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부 사전 타당성 용역 자문위를 통해서 10개월간 면밀한 그 조사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가덕도 신공항의 최저간이 마련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특별법상의 예타 면제 조항과 국토부의 면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도출된다면 예타 면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예타 면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라도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이 추진돼야 할 것 같은데요. 부산시에도 이를 위해서 촘촘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착공은 언제쯤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예, 저희 시는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 개최 전에 예.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이 내년 3월에 마무리되면 2022년에 예타 면제와 기본 계획 수립, 예. 2023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수를 하고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2024년에는 설계에 따라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굵직한 현안들이 많은 만큼 또 2024년에 착공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덕 신공항의 이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 환경이 또 잘 갖춰져야 할 것 같은데요. 접근 교통망에 대한 체계는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가덕 신공항의 접근 교통망이 그동안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왔고 예. 또 저희 평가에서 많은 감점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산 신항에 철도망과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고 가덕으로의 접근망만 일부 구축이 된다면은 예. 부산, 울산, 경남 어디에서나 60분 이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또한 천성 IC 가덕도 신공항 간 도로, 부산 신항 배우철도 및 가덕도 신공항 간 철도를 2023년 수립할 가덕도 신공항 기본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 밖에 연계 교통망 확충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전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됐었던 교통망 구축에 대한 문제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가덕 신공항을 확정 짓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항을 건설하는 것만이 최종 목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가덕 신공항의 후속 남아있는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 건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중장거리 항공노선 유치와 환승 수요를 발생시키는 거점 항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아직 논의 중이지만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서울의 통합 LCC가 가덕 신공항에 유치된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는 통합 LCC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본사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해 나가고 있으며 네. 또한 하반기 취항 예정 부산 헬싱키 노선인 P&A를 시작으로 세계 유수의 항공사 유치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울경의 수많은 지역민분들께서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데요. 가덕 신공항 건설을 통해서 앞으로 부산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특별법에 명시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 방향대로 건설하게 되면 기존 김해공항 주력 비행기인 200인승 A320B737 기종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300인승 이상 되는 A350, B777 등이 이제 주력 비행기가 되어서 예. 부산 시민들이 희망하는 미국,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또한 부산 신항과 연계한 복합 물류 체계 완성으로 페덱스나 DHL 같은 글로벌 물류 기업 유치로 또 부울경 지역에도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에는 부산 월드 엑스포의 핵심 항공교통 인프라가 될 것이며 예. 현재 부산 우리 시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항 재개발과 함께 가덕 신공항은 우리 부산을 한 단계 수준 높은
글로벌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가덕 신공항이 개항하는 그날까지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앞으로 또 사전 타당성 조사가 남아 있고 또 착공까지는 꽤 시간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활동들을 이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현재는 내년 3월까지 사전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각 해양, 그다음에 지반, 시설 규모 각 분과위원회별로 저희들이 시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가덕 신공항의 가장 최적의 대안을 예. 고민을 하고 있고 예. 또 국토부에 건의를 하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부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20여 년 동안 예. 참 많이 기다리시고 염원했던 가덕도 신공항이 특별법 제정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인천국제공항도 69년도에 첫 논의를 시작해서 90년도에 영종도가 선정이 돼 20년이 걸렸습니다. 예, 꽤 오랜 시간이 걸렸군요. 예, 저희 부산시도 가덕도 신공항이 2002년 중국 민항이 사고 이후 20년이 걸렸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항, 제대로 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의 관문공항이 건설될 그날까지 또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가덕 신공항 건설은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큰데요. 가덕 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 남북권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헬로이스 토크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